첫째 아들인 정해찬 씨의 결혼식에 고현정 씨가 나타났다. 축의금을 무려 50억 원이나 넣었다. 식장 내에서 이뤄진 가족 촬영 과정에서 고현정 씨가 둘째 딸에게 달려들어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유튜브 내 가짜뉴스의 실태,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화두입니다. 지난해 7월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를 제외한 소위 말하는 레카연합회 회원들이 쯔양 사태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교도소에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튜브 생태계가 한동안 정화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익명의 사이버 레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소설과도 같은 허위 사실들을 쏟아내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지난 3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조잡하게 카톡 사진을 이어붙여서 김수현 씨가 이진호인 제게 지령을 보내는 카톡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김수현과 유튜버 이진호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유출된 문자 메시지에서 김수현은 그녀 번호를 보냈어. 뭘 해야 할지 알잖아. 이진호는 고맙습니다. 꼭 히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수현은 조심하세요. 출처 밝히지 마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6년 동안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배우 김수현이 고 김세론의 연락처를 기자에게 유출한 장본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김수현이 유튜버 이진호에게 김세론의 전화번호를 직접 보냈으며 이로 인해 김세론이 극심한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어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수현과 유튜버 이진호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은 김수현이 김세론의 개인정보를 이진호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출된 문자 메시지에서 김수현은 그녀 번호 보냈어. 뭘 해야 할지 알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호는 고맙습니다. 꼭 히트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대체 누가 믿을까 싶었지만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40만에서 50만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댓글들 역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믿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화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설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는 채널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가짜뉴스임이 분명하지만 사회적 시류를 이용하거나 또는 관심사를 타고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계를 달구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고현정 씨와 정용진 회장의 재회설입니다. 사실 이분들 역시 피해자이기에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2차, 3차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분들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에 대한 익명의 가짜 뉴스들은 어떻게 전파되고 생성이 되고 있을까? 해당 채널들은 두 사람을 두고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 정해찬 씨의 결혼식에 고현정 씨가 나타났다. 축의금을 무려 50억 원이나 넣었다. 식장 내에서 이뤄진 가족 촬영 과정에서 고현정 씨가 둘째 딸에게 달려들어 와락 껴안았다. 그리고 그 장면은 공식 촬영팀의 렌즈에도 담기지 않았다. 또 다른 쇼츠에서는 첫째 아들의 결혼식 과정에서 예식 도중 정용진 회장이 고현정 씨의 손을 잡고 식장을 빠져나갔다 라고 다루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고현정, 그 이름 하나로 이미 식장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녀가 조용히 주변의 경호원 한 명을 불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 그녀는 천천히 작은 흰색 봉투 하나를 꺼냈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건네며 단 한 문장을 남겼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에요. 이윽고 봉투 안의 내용이 소문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무려 50억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 물론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고현정 본인도 끝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지만 그 액수는 곧 재계 전체를 뒤흔들 소문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조용히 터져나왔다. 신부가 입장하고 예식의 절차가 끝나갈 무렵 고현정은 뭔가를 결심한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정혜인은 무대 쪽에서 고개를 돌렸고 단 한순간 눈빛이 마주치자마자 망설임도 없이 식장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하지만 정혜인은 머뭇거림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야 부를 수 있어요, 엄마라고. 그 짧은 고백은 마치 시처럼 공기 속을 울리며 사라졌다. 그 장면은 공식 촬영팀의 렌즈에도 잡히지 않았다.
사실 해당 채널에서 다룬 영상 내용 자체가 100% 허위입니다. 애초에 정해찬 씨의 결혼식은 진행된 바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고현정 씨가 아들의 축의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흰 봉투에 담아 냈다는 것 자체가 망상에 가까운 허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 자체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쇼츠 동영상의 경우에는 많게는 250만 조회수가 넘어가고 일반 동영상 역시 4,50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영상의 수만도 이번 달에만 30-4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설과 같은 허위의 내용들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재회가 화두가 될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들을 믿는 걸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현정 씨는 유퀴즈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아이들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현정 씨는 정영진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퀴즈 등을 통해서 고현정 씨가 두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화제가 되자 이를 활용해서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조회수를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다뤘던 두 사람의 재회나 50억 원에 달하는 축의금,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봤습니다. 그 결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해명은 물론 언급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허위의 유튜브 채널들이 왜 이렇게까지 활개를 치는 걸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영상들에 대한 대중들의 니즈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소설들을 써내려가며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당한 조회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한 허위의 내용들이지만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이 허위라는 입증을 클레임 제기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와 신고 혹은 법적 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해당 채널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회수를 확보하고 문제가 되면 다른 채널로 갈아타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얼굴을 조금이라도 내놓는 익명의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신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런 식으로 TTS를 전용으로 운영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채널 운영자에 대한 정확한 신상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도 구글 측에서 100%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채널들은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잘 살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사망 소식을 전하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연예인 커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혼 소식, 그리고 고현정 씨의 사례와 같은 정영진 씨와 재회를 했다는 망상과 같은 콘텐츠를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허위의 내용들이 사실처럼 인식되면 그에 대한 피해 복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셈입니다. 익명의 가짜 뉴스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조치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세연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는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